자, 박지혁 의사가 투탄 의거를 했을 때 그 의는 외일단 최초로 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는 폭탄 들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지혁 의사 외에는. 그 다음에 독립의 신념을 보였다. 경찰서에 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에 단식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3.1 독립만세 이후에 이 의열투쟁을 그전에 침체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투쟁을 새로이 불씨를 지핀 게 박지혁 의사입니다. 박지혁 의사가 1920년 9월 달에 폭탄을 던지고 난 뒤에 감옥소 안에서 단식으로 순국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순국. 이어서 12월 달에 최수봉이가 밀양경찰서에서 폭탄을 던지는데 이거는 들고 들어서 던진 게 아니고 창문으로 던졌습니다. 창문이 유리창이 깨지면서 2개를 던졌어요. 불행히도 불발탄입니다. 근데 잡힙니다. 사형당합니다. 그 다음에 김익상 조승 총독부에다 폭탄을 던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던집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잘 도망쳤습니다. 근데 만주에 가가지고 일본과 싸우는데 누군가의 총에 암살을 당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암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년도에 김상옥,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이 사람도 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바깥에서 유리창에서 던집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폭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쫓던 일본 경찰하고 막 총격질 하다가 일본 경찰 3명인가 4명인가를 죽이고 마지막 한 발이 남았을 때 자기 머리에다가 대고 총을 쏜다. 그 밀정내가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김상옥입니다. 근데 하시모토가 나오고 그 밀정에 보면 하시모토가 나오고 그 연회장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는 소재가 바로 우리 박지혁 사건입니다. 요겁니다. 요거와 이 사건을 합쳐가지고 물론 나머지 대해서 소수를 받았겠지만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석주 이분도 동양 적식회사에다 폭탄을 던지는데 이분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던집니다. 그리고는 총을 가지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김진서 아까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죠. 일본 왕궁에다가 폭탄 2발을 던졌는데 이것도 불발이 됩니다. 그 100% 폭탄이 다 안 터지는 거죠. 이분도 감옥에서 폐병으로 병이 옮아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듯이 박지혁 의사가 처음으로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단식으로 의연히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 어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친 거죠.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만 뱉어드립니다. 자, 마지막 부분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자, 우리 박지혁 의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요? 내복으로 폭탄 들고 가서 일본 가서 일본에 더 던지라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뭐냐?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 잡혀 먹힌다. 또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없으면은 이것도 또 우리 잡혀 먹는다. 을사조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한 사람들이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다들 모이고 거기서 우리 외교를 합시다, 만납시다 하는 게 바로 이 외교력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들 외교력, 경쟁력.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전공을 찾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생활 바로 나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강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 국방력. 그래서 이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한 겁니다. 박지혁 의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이 국가 경쟁력과 외교력과 국방력을 내 후손들은 제발 키워가지고 나는 해방된 조국을 못 보지만은 너희들은 제발 해방된 조국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하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의 목숨을 던질 리가 없어. 나를 기억하기보다는 나의 이 순간 죽음이 여러분들한테는 후대에는 알려져서 가슴을 울릴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1920년 9월 14일 날 부산경찰서의 투탄 의거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뒤 1940년 11월 24일 때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또 부산 항일학생 의거를 일으킵니다. 이런 박지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내려와서 1940년에 다시 일어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감히 우리 몸을 던질 겁니다. 이런 정신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의 강의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처음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내년에 졸업할 때 여러분 졸업식장에 일장기가 붙어있는 데서 졸업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로 속국이 된다든지 또는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북한 인민기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우리나라를 지키고 해야 됩니다. 자, 저도 목숨을 걸고 잠수함 타고 2년 동안 동해 깊은 400m 물속에 내려갈 때 다른 배들은 잘못되면 물에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럼 구조에 옵니다. 잠수함은 수심 200m, 300m 내려가서 으차 잘못되면 그냥 안에 몰살입니다. 몰살. 잠수함 뚜껑을 마지막으로 제가 닫는데 제가 뚜껑을 딱 닫을 때 와, 다시 뚜껑을 열 수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나 내려가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지 내 안위를 위해서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여러분도 분명히 남학생들은 군에 갈 것이고 여학생들도 군대에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국방의 힘 꼭 챙겨야 되고, 최근에 우리 KF-21 보람에도 떴습니다. 전투기.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과거 디젤 잠수함 중에 가장 강력한 수직 발사 미사일 SLBM 6발을 가지고 있는 도산 안창호함과 세 척의 배를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일본도 함부로 못 봅니다. 이제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박지의 의사의 그 을을 정신을 받들어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목 놓아 불렀던 독립운동가들, 민중들, 백성들이 불렀던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성고등학교 만세,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의 법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독립 만세하면 여러분들 성창하면 여러분들은 만세만 부르면 됩니다. 마지막에 내가 만세하면 만세, 또 만세하면 만세에서 이렇게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하는 게 만세 삼창입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도 굳이 만세 삼창에 대해서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이 요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 우리 선열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잘했던 대한독립 만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만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왜 이렇게 한번 크게 대한독립 만세! 하나, 둘, 하나 더 춤을게요. 하나, 둘. 예, 수고했습니다.